4월 29일부터 신청하면은 한 달 동안 쓴 다음에 환불을 할 수 있대요.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태블칙입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갤럭시북 한 달 살기 체험 기간이 벌써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납이 필요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발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6월 21일이 지나면은 환불 대상에서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에 발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택배사는 로젠 택배, 그리고 우체국 택배, 편의점 택배를 통해서 발송을 해야지 착불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택배 파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로젠 택배하고 우체국 택배는 이 민텟 있는 곳이 여기가 김포 쪽인데, 그쪽은 지금 파업 때문에 접수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 택배로 발송을 했습니다. 일단은 송장번호 기준이라고 합니다. 6월 20일 기간 내에만 찍히면은 꼭 배송이 6월 20일 되지 않아도 일단은 환불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직접 통화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갤럭시북을 한 달 정도 사용해 본 다음에 환불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에서 갤럭시 탭 펜이에요. 그리고 이게 삼성 갤럭시 북 펜이고, 지금 완전 똑같잖아요. 이 펜을 제가 삼성 펜을 원래 거를 붙이면은 이렇게 충전 100% 표시가 떠요. 그러면은 이 삼성 갤럭시 북 프로 펜을 뒤에다 붙이면은 100% 이렇게 충전이 뜨네요. 거의 완전 동일한 펜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동작이 되네요. 네, 먼저 두 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해 드리면은 그냥 뭐 새로운 제품을 산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똑같은 색상을 샀어요. 근데 이 디테일적인 부분이 틀린 게, 플렉스2 같은 경우는 이건 5G 모델입니다. 각져 있는 디자인으로 굉장히 남성스러운 그러한 디자인이었다면은,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갤럭시 북 프로 360 모델은 지금 약간 곡선형으로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두 제품 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 뒤쪽을 잠깐 보면은 네, 이렇게 발열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양쪽에 있는 것도 동일하죠. 미끄럼 방지 고무가 돌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 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끄럼 방지 때문에 가죽 패드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는 삼성 제품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서피스 레타 4입니다. 그 고무 미끄럼 방지가 굉장히 돌출돼 있었고, 가죽 패드에 눌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 플렉스 5G 모델에서는 풀사이즈 HDMI 단자와 그 다음에 USB-A 타입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에서 가장 큰 장점이고, C타입 필요하다, C타입 포트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4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포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320도 돌아가는 제품은 삼성에서 출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360도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했죠. 앞으로는 이렇게 C타입만 탑재해서 나오겠다, 뭐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제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트가 많은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저번 영상 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께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포트가 없으니까 굉장히 얇겠죠. 그 밑으로 갈수록 얇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얘도 13인치가 있고 얘는 15인치가 없어요. 플렉스2는 있고 플렉스 5G는 없어요. 그래서 좀 비교해 드릴 때 13인치를 사고 싶었는데, 그 예판할 때는 13인치가 i7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5인치를 산 거고요. 그 삼성몰에서만 없지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뭐 i7, i5, i3 뭐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15인치하고 13인치하고 그런 CPU에서 급을 나누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판에서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동일 성능을 비교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5인치로 구입을 했어요.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제품 둘 다 성능도 뭐 11세대면은 충분히 배터리도 오래가고 성능도 웬만한 영상 작업하는데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세대부터는 많이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렉스 2를 구입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번에 나온 갤럭시 북 프로를 구입할까요? 이렇게 문의해 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플렉스를 구입을 했는데 취소하고 새로 나온 갤럭시 북 프로를 구입을 할까요? 이렇게 문의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거는 정답은 아닌데 어떤 버전의 플렉스 2냐에 따라서 틀려요. 일단은 플렉스 2 5G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되게 간단하고, 플렉스 2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모델은 성능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플렉스 2보다는 갤럭시 북 프로 360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갤럭시 북 프로 360하고 그 다음에 플렉스 5G 모델하고는 비교를 해드렸죠. 이 모델이 더 좋다라고 비교한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건 더보기에 올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하죠. 이 모델은 아직 5G 모델이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출시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다, 이거는 이제 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업무용은 간단하게 이동하면서 바로바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펜도 얘는 외장으로 갖고 다녀야 되지만 얘는 내장형 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웬만한 포트들이 다 탑재됐기 때문에 별도로 허브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업무 때문에 자리 이동해서 회의를 가야 돼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펜으로는 필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HDMI가 있어야지 모니터 출력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다녀야 돼요. 이게 단점인 거죠. 집에서 쓸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서는 뭐 C포트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통 제공 안 해주고, HDMI가 기본으로 있어야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닐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갖고 다닐 거냐 하면은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성능이 두 제품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환경과 그 다음에 프로잖아요. 업무에 적합한 그러한 그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게 좋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렇게 두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성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 갤럭시 북 프로 S카드 리더기에다 넣고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지금 읽기 속도가 원래 100메가 나와야 되는데 28메가 바이트 per 세컨드 밖에 안 나왔고, 쓰기 속도는 90MB가 나와야 되는데 27MB per 세컨드 밖에 안 나오네요. 마이크로 SD카드를 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마이크로 SD카드는 삼성의 512기가 EVO 플러스 마이크로 SD XC1 U3 제품입니다. 네, 읽기 속도가 100MB per 세컨드, 쓰기 속도가 90MB per 세컨드의 속도를 갖고 있는 제품인데, 실제 속도는 이 갤럭시 북 프로 360 SD카드 리더기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번에는 갤럭시 플렉스 2 5G 모델의 테스트를 해볼게요. 역시 똑같이 마이크로 SD카드를 꽂아주고요. 똑같이 테스트를 할게요. 이렇게 테스트 결과 나왔고요. 지금 갤럭시 플렉스 2 5G 제품은 지금 원래 SD카드의 속도가 거의 근접하게 나왔어요. 읽기가 95MB per 세컨드, 쓰기가 75MB per 세컨드까지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아마 장치 관리자 한번 가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죠. USB 2.0 카드 리더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지금 속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 같아요. 4K 읽기 쓰기의 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SD카드 꽂아도 2.0 속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기로 사용하는 건 추천은 안 드리고, 별도로 USB 방식의 리더기를 달고 카피를 해주는 게 속도가 더 잘 나올 것 같네요. 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의 UFS 메모리 카드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삼성의 차세대 SD카드 규격인 UFS는 그 마이크로 SD카드하고 동일한 크기인데, 실제적으로 SSD만큼 강력하고 빠른 성능을 제공해 주는 게 삼성의 차세대 마이크로 SD카드 UFS 카드인데요. 이 제품을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갤럭시 북 플렉스 2 5G는 지금 포트에
UFS and micro SD 콤보라고 적혀 있죠. UFS를 지원한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크로 SD 카드 속도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 보고 360에서 CPU Z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1차 테스트 할 때는 싱글이 614점, 그 다음에 멀티가 2803점이 나왔는데 2차 테스트를 하면은 싱글이 605점, 멀티가 2792점, 3차 테스트를 하니까 싱글이 544점, 멀티가 2651점. 점점점 다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스로틀링과 관련이 있는데 발열이 발생될수록 성능이 다운됩니다.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프리미어를 켰어요. 프리미어가 굉장히 CPU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발열도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무거운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할 때 서피스 랩탑과 갤럭시북 프로 360에서 동일하겠어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갤럭시북 프로 360은 지금 발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게 나오죠. 근데 서피스 랩탑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한 작업을 했을 때 발열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네벤치 R23 테스트입니다. 노트북 기본 모드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 모드, 텐트 모드, 태블릿 모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노트북 모드에서 성능을 보겠습니다. 전원 연결하지 않은 배터리 상태에서 향상된 배터리 옵션으로 멀티코어가 3874점이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전원 연결하고 최고 성능으로 하게 되면은 멀티코어가 3950점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싱글코어는 배터리에서 향상된 배터리 성능으로 했을 때 1037점이 나왔는데 역시 전원을 연결하고 최대 성능으로 측정했을 때는 1360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탠드 모드입니다. 갤럭시 북 프로 360 같은 경우는 스탠드 모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트북 모드가 아닌 그 외의 모드에서는 성능이 많이 하락한다 라고 알려져 있죠. 자, 보겠습니다. 네, 멀티코어 배터리 상태에서 2554점이 나왔고 싱글코어는 배터리 상태에서 1142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텐트 모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네벤치 R23 텐트 모드일 때입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배터리를 연결하고 향상된 배터리 모드로 뒀을 때의 기준입니다. 멀티코어는 2629점이 나왔고 싱글코어는 1175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블릿 모드일 때입니다. 태블릿 모드가 아무래도 발열 관리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똑같이 배터리 상태에서 향상된 배터리 모드에서 멀티코어는 2598점이 나왔고 싱글코어는 1129점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성능이 가장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PC마크 10 테스트를 노트북 기본 모드에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모드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네, PC마크 10은 PC의 전반적인 구동 테스트를 하는데 아주 좋은 테스트입니다. 엑셀도 구동하고 영상도 구동해보고 직접 하나씩 구동해보면서 PC의 성능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PC마크를 테스트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 테스트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뭔가 PC를 잘 점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최고 성능 모드일 때 5009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배터리 상태에서 향상된 배터리 모드로 테스트했을 때 4083점이 나왔습니다. 스탠드 모드에서 PC마크 10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상태에서 역시 향상된 배터리 모드로 했을 때 4074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3D마크 10을 노트북 모드 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 모드 이렇게 두 가지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트북 모드에서 테스트했을 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상태에서 향상된 배터리 모드를 했을 때 종합 점수가 176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픽 점수는 1593점이 나왔습니다. CPU 스코어는 4589점이 나왔어요. 3D마크 10의 스탠드 모드일 때 테스트 결과입니다. 아수스 투인원 제품 있죠? 그런 제품들은 스탠드 모드일 때 오히려
발효 관리가 더 잘 되고 더 높은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갤럭시북은 반대예요. 자, 성능이 확 떨어지죠. 배터리 상태에서 향상된 배터리 모드로 했을 때 종합 점수는 1209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스코어는 1111점이 나왔고 CPU 스코어는 2427점이 나왔습니다. 투인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스탠드 모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나와서 이게 갤럭시북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몰레드 방식인데 그 번인 예방을 위해서 파란색 소자를 크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지금 검은색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고 일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자로 거진 거, 아의 일자, 디귿의 일자를 보면은 지금 정확하지 않죠. 이건 지금 위에 거는 좀 제대로 표시가 됐네요. 네, 이게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도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시음도 보시면은 제대로 검은색이 표시가 안 돼요. 반면에 갤럭시북 플렉스 2 5G는 검은색을 그냥 올곧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가 아주 정확해요.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얘도 깔끔하죠? 네, 이거를 이제 축소해서 보면은 뭔가 가독성이 좀 아쉽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플렉스 2 5G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플리커 프리입니다. 자, 플리커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갤럭시 북 플렉스 2 5G 같은 경우는 플리커링이 전혀 없어요. 네, 깜빡이 없는데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갤럭시 북 프로 36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깜빡이죠. 네, 이게 지금 밝기가 중간일 때입니다. 플리커링이 지금 너무 심해요. 예, 실제 육안은 보이지 않지만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고 지금 양쪽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 나죠. 예, 이거를 계속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문서 작업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깜빡깜빡 거리는 거를 장시간 보면은 아무래도 피로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밝기를 최대로 올렸을 때는 조금 아까보다는 나아져요. 대신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고 금방 소진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밝기를 최대로 올렸을 때 상태를 지금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갤럭시북 프로 360이 플리커링이 있죠. 이 제품은 QLED 제품인데 QLED도 플리커링이 있어요. 근데 플리커링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자꾸 출시되는데 자꾸 출시됐다? 해결되고 출시되는데 이 제품은 해결 못하고 출시됐어요. 노트북이나 TV 같은 경우는 플리커링을 해결한 플리커 프리 제품인데 핸드폰은 아직 없어요. 핸드폰은 조금 갈 길이 멀고 노트북은 충분히 그러한 제품을 출시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출시를 못 해줬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이 모델은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추천하고 기존에 있던 제품은 갈아탈 필요는 없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제품 중에 플렉스에 그 외장형 그래픽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이 가장 좋아요. 그 제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